훈육으로는 고쳐질 수가 없는 애초에 접근부터가 잘못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상황별 대처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최근에 18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어머니의 고민을 상담해 드렸는데요. 이제 기관 적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라 그런지 또래 관계나 공격성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 공격성에 대해 들어보면 단순히 때리고 물고 꼬집고 던지는 이 공격 행동에 대한 훈육으로는 고쳐질 수가 없는 애초에 접근부터가 잘못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어린이집 선생님과 면담을 했는데 아이가 등원해서 교실에 들어가면 매일같이 친구들의 머리를 그렇게 때린다고 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들이 많이 불편해한다고 말씀해 주셨대요. 또래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도 머리를 때린다고 하시면서 아이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머리 때리면 안 돼 하고 훈육을 하면 억울한 표정을 짓는데요.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던 건 아이와 함께 등원을 해서 이렇게 앞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아들이 또 손을 올리자 친구가 격하게 거부 반응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상황을 보고 또래 관계까지 걱정이 되셨대요. 자, 오늘은 오해하기 쉬운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상황별 대처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이는 공격성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직은 상황에 대한 통제나 컨트롤할 능력이 없으면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능숙하게 표현하기도 어렵고 또 불쑥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게 힘들어서 언어보다는 몸으로 먼저 표현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몸으로 먼저 표현을 할 때 공격 행동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공통적으로 단호하게 알려주시되 공격 행동의 원인에 따라 훈육 방법이 분명히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 첫 번째는 관심을 표현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방금 18개월 아기가 왜 친구들의 머리를 매일같이 때렸을까요? 제가 그 어머니와 아이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본 결론은 관심의 표현이었어요. 어머니의 말씀 중에 아이가 친구의 머리를 때릴 때는 특정 한 아이를 반복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머리를 골고루 이렇게 버져 누르듯이 때린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아침마다 이 아이는 친구들의 머리를 버져 누르듯이 때린 것이 아니라 나름의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 너도 왔구나 하는 인사법이었던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면 반갑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머리를 이렇게 꾹 눌렀던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반갑다는 관심의 표현을 했는데 선생님과 엄마가 항상 안 돼 하고 훈육을 하니 당황스럽고 억울했을 수 있겠죠. 이처럼 영유아기 아이들은 자기 감정 표현이 서툴고 또 타인의 마음과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미숙하여 긍정적인 마음도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격 행동 또는 남을 불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4, 5세 아이들은 같이 놀고 싶을 때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구성물 옆에 쓱 지나가면서 쳐서 망가뜨린다든지 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친구 스케치북에 쓱 낙서를 해버린다든지 또 미끄럼틀 올라가고 있는 친구를 괜히 밀어버린다든지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또는 과하게 표현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친구를 때리거나 불편하게 하는 건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이야. 친구가 반가울 때는 하이파이브로 인사하자. 또 같이 놀고 싶을 때는 같이 놀자 또는 나도 같이 해도 돼 하고 이야기를 해보자. 타인에 대한 관심을 왜곡되지 않게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꾸준히 반복해서 알려주시고 모델링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만 6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성장해야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렇기에 어느 정도 가르쳤는데 왜 고쳐지지 않는지 의문을 가지기보다는 정말 지속적으로 알려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방어를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평소 잘 노는 아이인데 혼자서 잘 놀다가 친구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때리는 상황. 비슷하게는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 동생이 내 장난감을 만지지도 않았지만 가까이 있는 것만도 또는 나의 놀이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때리거나 이렇게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좀 더 민감하거나 불안도가 높은 아이의 경우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공격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자신을 또는 자신의 놀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 혼자 놀고 싶어 하는 표현이 되겠죠. 이러한 친구들에게는 친구는 옆에서 놀이하고 싶은 거야. 너를 때리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아이를 먼저 안심시켜 주시고 친구가 가까이 와서 불편하게 하는 줄 알았어. 그럴 때는 친구한테 나 혼자 놀 거야 말하거나 또는 선생님, 엄마 하고 부르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놀이를 할 때 공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할 때 더 흥분하고 그래서 더 과격해지죠. 인형놀이를 하면서 때리고 밀치고 이렇게 퍽퍽 부딪히거나 아니면 죽이는 놀이 등 이런 쉽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공격적인 아이인가? 이렇게 인형도 때리는데 혹시 친구도 때리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 있죠. 아이들은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경험했던 스트레스 상황을 놀이로 표현하며 해소하기도 해요. 이럴 경우에는 충분히 놀이를 통해 해소하는 경험을 시켜주시고 대신 동적인 놀이와 정적인 놀이가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놀이 속에서 타인에게 또는 나에게 지나치게 해가 되는 놀이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아이의 놀이 패턴이 늘 과격하고 뭔가 공격적인 놀이라면 혹시 일상 경험에서 미디어 노출이 과하거나 또는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는 해소되지 못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환경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부끄럽거나 민망할 때 공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25개월 아이인데 낯선 사람이 아는 척을 하며 아이를 칭찬하자 가지고 있던 물건을 던지면서 화를 내고 또 침을 뱉는 등 과격하고 또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갑작스러운 관심과 주목에 아이가 순간 당황할 수 있고 이는 아이 기질에 따라서 그 정도는 매우 차이가 클 수 있어요. 부끄럽고 민망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러한 감정들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다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낯선 사람과 헤어진 후에 아이의 감정을 좀 더 읽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해서 부끄러웠어, 민망했어, 아이가 느꼈을 감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언어화해준 후에 또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엄마 손을 잡거나 엄마 부끄러워요 하고 말하면 엄마가 도와줄 수 있겠지 라고 알려주세요. 자, 정리를 하자면 아이들이 공격성을 보일 때 행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훈육해야 하지만 아이가 보이는 공격 행동의 원인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아이가 어떻게 적절하게 또 자신의 감정을 왜곡 없이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대처할지 우리는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부모의 시각이 아닌 아이의 시각에서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아이가 보이는 행동에 대한 숨은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정말 고쳐지지 않는 아이 공격성 중에 진짜 공격성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아이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한 주 되세요. 안녕!